그다음에 태양 활동의 변화 한번 같이 봅시다. 이 태양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활동을 보이게 되는데, 이 태양 활동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흑점의 수예요. 즉 흑점 수가 많으면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고, 흑점 수가 적으면 태양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약 11년을 주기로 많아졌다가 적어지고요. 태양 활동이 활발할수록 많게 되는데, 즉 극대기에서 또 극대기에서 그 다음 극대기까지가 11년, 극소기에서 다시 제일 적을 때까지가 대략 한 11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게 태양도 자기장이 굉장히 세거든요. 태양이 또 자기장이 굉장히 센데, 이 지구 자기장은 안 변하잖아요. 나침반을 봤었을 때 우리 자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나침반을 보면은 N, 즉 자침의 N이 가리키는 방향은 항상 북극이잖아요. 근데 태양 같은 경우에는 북극이 11년 있다가 남극으로 돼요. 다시 11년 있다가 다시 또 북극으로 가요. 11년을 주기로 자기장의 극이 바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게 자기장이 약간 극으로 가 있을 때는 태양의 자기장이 세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약간 90도, 적도 쪽으로 자기 극이 가 있을 때는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남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됐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게 11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평에서 다시 수평으로 가는데도 얼마 걸리겠어요? 11년 정도 걸리겠죠. 그래서 이 극이 바뀌는 현상 때문에 자기장이 강해졌다 약해졌다가 나타나게 되고, 그 자기장이 강해졌었을 때 보통 흑점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랑 이것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요. 두 개를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는 일단은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져서 흑점수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흑점이 많아지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체층도 커지고 밝기 자체도 약간 밝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이즈를 보면은 태양 흑점이 적을 때하고 많을 때하고 코로나의 크기 자체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홍염이나 플레어도 자주 발생을 하고요. 이 태양풍이 아주 강해져요. 그러니까 플레어 할 때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이 대전 입자들, 이것들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태양풍이에요. 이름은 바람이라고 돼 있지만 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복사 에너지를 따라 빵 뿜어져 나오는 대전 입자고, 사람이 직접 맞았을 때는 굉장히 해롭습니다. 저걸 맞을 일도 없겠지만 일단은 저게 날아오는 거를 지구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튕겨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구에 있는 대기권이 또 다시 한번 막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맞는 거는 뭐예요? 자외선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기하고 자기장이 없다면 아마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태양풍 때문에 지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 이것 때문이에요. 오로라가 더 자주 그리고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오로라라고 하는 건 열권 바깥쪽에 있는 전리층이라는 데서 이 전하를 띠고 있는 층이 있어요. 지구도. 거기에 저 태양풍이 날라와서 빵 해서 부딪혀가지고 정전기가 나는 것처럼 빛이 나게 되는 현상이 오로라고요. 자기 폭풍이라고 하는 현상이 태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일어나게 돼요. 자기 폭풍은 태양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폭풍은 저 태양풍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막 요동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는 위성통신이 두절되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해요. 예전에 2002년이 태양 흑점 극대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빅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그때 뭐 여러분들 안 태어났었을 것 같은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때 태양 극대기라 혹시 이 위성통신이 위성 중계를 여러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중계를 봐야 되는데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참고로. 그 다음에 이 송전시설, 전류를 보내는 송전시설이 고장 날 수도 있고요. 정전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전기 보내는 거랑 태양풍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매우 관련이 깊어요.
안에 있는 전기장이 막 요동을 쳐버리거든요. 그다음에는 GPS도 교란될 수가 있고요. 위성에 비행기가 북극 항로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동그랗다 보니까 여기서 이 지점을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북극을 지나서 가는 게 더 가깝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못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자기장도 너무 세고 태양풍이 너무 강하게 오게 되면은. 그리고 고도를 높이 올라가게 돼버리면 우주 방사선도 많이 쬐는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방사선을 쬐는 양이 지표보다는 더 많아져요. 뭐 그런 여러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주 비행사 그다음에는 방금 얘기했죠, 비행기 승객들도 방사선 같은데 노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양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는 거는 지구 입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우주를 관측하는 천체 망원경, 요거 뭐 별 보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망원경이 무슨 망원경에 해당이 되냐면 렌즈 2개를 갖다가 관측을 하는 굴절 망원경에 해당이 돼요. 굴절 망원경. 이거 말고 더 크게 만들려면 반사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바로 굴절 망원경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앞에 가장 큰 렌즈를 갖고 있는 대물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빛을 모아요. 그래서 집광을 한다라고 합니다. 집광. 빛을 모아 그래서 어두운 하늘에 있는 천체를 잘 보게 되는 건데, 지름이 클수록 빛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고 비싸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렌즈가 들어있는 경통,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 뭐가 있냐면 접안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을 대고 보는 렌즈죠. 그러니까 현미경도 대물 렌즈, 접안 렌즈 있는 것처럼 망원경도 대물 렌즈, 접안 렌즈가 있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빛을 모아서 온 거를 확대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해서 전체 배율을 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는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연결해주는 경통이 있습니다. 경통. 그 다음에는 이게 실제로 보면 배율이 되게 크잖아요. 아주 멀리 있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핸드폰에서 멀리 있는 걸 찍으려고 망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나게 많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조 망원경이 필요해요. 너무 이제 망원경이 배율이 크다 보니까 보조 망원경은 파인더라고 하는데, 천체를 찾을 때 얘하고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파인더를 보고 나서 저기 있구나 라고 대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접안 렌즈를 보고서 그 천체를 관측을 해주는 거예요. 배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야가 너무 좁아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즉 배율이 낮고 시야가 넓은 게 보조 망원경의 파인더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천체 망원경은 고배율의 시야가 좁아요. 자, 그 다음에 초점을 조절해주는, 당연히 초점을 맞춰주는 초점 조절 나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망원경이 앞에는 무겁고 뒤에는 가벼워요. 왜냐하면 대물 렌즈가 크고 무겁단 말이에요. 두껍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통부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추를 하나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망원경을 올려놓는 가대, 그래서 이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는 삼각대로 밑에다가 카메라를 놓는 삼각대 같은 걸 놓고서 위에다 거치를 해놓고 정확하게 천체를 관측을 해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파인더 문제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천체 망원경에서는 관측 대상에 뭐가 바뀌어 보이냐면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 렌즈, 즉 앞에 있는 볼록 렌즈에서 굴절이 돼요. 이렇게 오고 빛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 아래, 양 옆이 다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접안 렌즈를 통해서 굴절을 또 시켜가지고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여 버리잖아요. 위, 아래, 좌우, 상하, 좌우 역상이 보여요.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 버리는 역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가운데다 놓고 봐야 되잖아요. 가운데다 놓고 봐야 되는데, 만약 여기 있잖아요. 그럼 망원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여야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옵니다. 왜? 상하, 좌우가 다 바뀌어 있는 역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얘를 움직이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정확하게 이동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을 조립하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망원경은 맨 처음에 삼각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대 세우고 그 다음에 균형추를 끼운 다음에 경통 끼우고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끼우고 균형 맞춘 다음에 주 망원경하고 파인더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시야를 맞춰줘요. 둘이 다른 데로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요 과정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를 관측을 해줄 때는 일단은 주위가 탁 트여져 있고, 왜? 별빛을 잘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불빛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에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천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별을 잘 관측하려면 아주 높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주변에 빛이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평평한 곳에 망원경을 설치를 해주고 맨 처음에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할 천체를 찾아 시야의 중앙에 오도록 조정을 해준 다음에 다시 접안 렌즈로 보면서 초점을 맞춰주고, 자, 순서가 저배율에서 고배율 순으로 점점 배율을 높여가면서 관측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순서대로요. 자, 개념 쏙쏙 보면은, 자, A와 B 시기 중 태양 활동이 활발한 시기는 흑점이 많은 극대기 A가 되겠죠. 그리고 A 시기에는 홍염하고 플레어가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오로라 발생 횟수가 감소라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해줘야 되죠. 틀렸고. 자, 천체 망원경의 구조하고 명칭 봅시다. 1번 맨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이거 대물 렌즈에 해당이 되죠. 대물 렌즈. 자, 다음에 2번. 자, 뭐예요? 균형추죠. 무게추라고 하면 안 돼요. 균형추. 그 다음에 3번은 얘는 가대죠. 그쵸? 연결해 놓는 삼각대하고 망원경을 연결해 놓는 가대. 그 다음에 4번은 삼각대. 그 다음에 5번은 경통. 그죠? 6번은 파인더. 보조 망원경이죠. 그 다음에 7번은 접안 렌즈. 그 다음에 8번은 초점 조절 나사죠. 이게 나올까는 모르겠다만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3번. 자, 가대는 하는 역할을 뭐예요? 가대 하는 역할 뭡니까? 경통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준다. 삼각대는 경통하고 가대를 받쳐주죠. 대물 렌즈는 빛을 모으고, 접안 렌즈는 뭐예요? 상을 확대하죠. 보조 망원경이 천체를 찾을 때 쓰는 거고, 초점 조절 나사는 초점을 당연히 맞출 때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순서대로 맨 처음에 뭐가 돼야 돼요? 삼각대 세우기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대 끼우기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균형추 끼우기였죠. 그쵸? 얘가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통 끼우기.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보조 망원경, 접안 렌즈 끼우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순서대로 균형 맞춘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주 망원경하고 보조 망원경의 시야를 맞추고 관측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행성의 분류. 내행성, 외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구분해주는 탐구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자, 확인 문제에서 XO, XXO예요. XO, XXO. 화성은 질량과 반지름이 지구하고 가장 비슷한 건 누구예요? 금성이죠. 그 다음에 화성하고 목성은, 화성은 고리가 없지만 목성은 고리가 있어요.
수성하고 토성은 지구형 행성, 수성만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되겠죠. 행성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해주면 질량은 작지만 밀도는 큰 행성과 질량은 크지만 밀도는 작은 A, C와 B, D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질량은 작지만 밀도가 큰 뭐에 해당이 됩니까? 질량은 작으나 밀도가 큰 지구형 행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B하고 D는 반지름과 질량은 크나 밀도가 작은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B, 천체망원경 관측. 자, 1번에서 XO, XOO예요. 자, XO, XOO. 얘가 X입니다. 태양은 보조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주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요, 직접 태양을 눈으로 망원경으로 잘못 보면은 이 초점이 맞아버리면 어떻게 돼? 눈동자가 먹지 태우는 것처럼 돋보기로 타버려요.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관측을 하면 안 되고요. 달 표면의 특징은 보름달일 때가 가장 잘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밝으면 안 보입니다. 달 표면을 보려면 오히려 반달이나 초승달일 때 보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너무 밝으면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름달이 뜰 때는 별을 관측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름달이 아주 밝으면 보름달빛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너무 밝은 날은 달만 보이지 어떤 다른 별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다음에 2번.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 그림같이 왼쪽 아래 치우쳐져 있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를 내려야 가운데로 올 것 같지만 어떻게 돼야 된다? 내리려고 하는 방향, 이동시키려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오게 돼요. 왜 그래요? 얘가 상하 좌우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체를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고 망원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일로 오게 할 수 없으니까 망원경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려야 돼요. 그래야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토성을 육안으로 관측할 때랑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의 차이점. 이제 토성은요, 보이기는 보여요. 근데 아주 맑은 날 보면은 보이기는 하는데 고리가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관측하면은 그냥 작은 점이지만 천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면 뚜렷하게 고리가 보입니다. 예전에 갈릴레이가 토성을 봤는데 처음에 이게 뭐가 귀가 달린 줄 알았대요. 고리인데 이게 고리인지 뭔지가 알 수가 없으니까 얘가 귀가 달렸나? 이러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 스케치를 보면은 약간 귀 달린 모양으로 그려놨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내신 쑥쑥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은 2, 2번에 3, 3번은 3, 4번에 4, 5번에 5, 6번에 3, 7번에 1, 8번에 4, 9번에 4, 10번에 1, 11에 1, 그 다음에 12는 자, 그림은 여러 행성의 공전 궤도를 나타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성의 기호. 많은 수의 위성이 있고요. 태양계 행성 중에서 평균 밀도가 가장 작은 행성은 누구였습니까? 토성이었죠. 그죠? 고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수, 금, 지, 화, 목, 토, F. 그죠? F. 토성에 해당이 되겠죠. 순서대로. 그 다음 13에 3, 14에 3, 15에 5, 16에 4, 17에 2, 18에 4, 19에 5, 20에 5, 21에 1, 22에 4,
23에 4, 24에 4, 25에 5, 그 다음에 26번. 자, 금성은 수성에 비해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표면 온도가 더 높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쵸? 네, 짙은 CO2의 대기에 의한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른쪽 그림은 태양계행성을 질량과 평균 밀도에 따라 나타냈대요. B는 평균 밀도 크고 질량 작은 지구형 행성. 그 다음에 A는 반대죠. 평균 밀도는 작고 질량은 큰 목성형 행성. 반지름 위성수. 자, 그러면은 표로 만들어서 봅시다. 자, 지구형, 목성형. 자, 일단은 반지름은 지구행성은 작다. 목성행성은 크다. 그 다음에는 위성수는 지구행성은 없거나 적다. 지구가 하나, 화성이 2개, 수성, 금성은 없어요. 목성행성은 많다. 네. 그 다음에 28번 오른쪽 그림은 태양의 흑점을 4일 동안 관측한 모습인데요. 지구에서 볼 때 흑점의 이동 방향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동에서 서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흑점이 이동한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다? 예, 그렇죠. 태양의 자전 때문입니다. 태양의 자전. 다음 29번. 그림은 태양의 흑점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태양 활동의 변화를 흑점수하고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면은 흑점수가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시기에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2가지만 쓰면은 태양 흑점 극대기에 해당이 되니까 극지방에 오로라가 빈발한다. 그 다음에는 뭐 위성통신 두절 현상인 델린저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쵸? 그리고 지구 자기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아니면 송전 과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은 1번은 5번이고 2번은 2번입니다. 네. 자, 이제 단원 평가 문제 같이 답을 맞춰보고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4번, 2번에 4번, 3번은 2번, 4번에 3번, 5번에 1, 6번에 5, 7번도 5, 8번에 3, 9번에 3, 10번은 5, 11에 5, 12에 2, 13에 3, 14에 3, 4, 15에 3, 16에 5, 17에 5, 18에 3, 19에 2, 그 다음에 20번. 자, 오른쪽 그림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구한 방법이래요.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비례식을 세울 때는 뭐예요? 일단은 요 중심각의 크기의 호의 길이가 비례함을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자, 따라서 비례식은 360도, 360도일 때 뭐예요? 지구 둘레 2파이 R은 여기서 중심각도가 역각으로 똑같죠? 그래서 7.2도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925 km. 이게 바로 호의 길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준 지구 둘레의 크기는
4, 6, 2, 5, 0 km. 네, 이렇게 예, 구해주시면 되죠. 반지름이 대략 한 6,400km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비례식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반지름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21번. 자,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을 관측한 별자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무슨 운동을 보는 겁니까? 태양의 연주 운동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따라서 얘가 점점 어떻게 돼요? 고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맨 처음에 본 거 뭐예요? 나, 그 다음에는 가, 그 다음에는 다 순서대로 예, 태양의 별자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이거는 별의 연주 운동이고 별자리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결국에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전을 하면서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다음 22번.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겁니다. 햇빛, 태양은 오른쪽에 있어요. 달이 A에 있을 때, 즉 순서대로 보면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는 이때가 어디예요? 삭. 그럼 순서대로 여기가 상현, 그다음에 여기가 망, 그다음에 C가 하현,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A의 위치에 있을 때는 상현이니까 상현은 오른쪽이 볼록한 달입니다. 상현 달이고,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달의 위치 언제예요? 망일 때만 일어나죠. 그렇죠? 월식은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지구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는 거고, 언제만 일어날 수 있다? 망일 때만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달의 위상이 변하는 까닭은, 즉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달에 뭐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상대적인 위치가 바뀌죠. 그렇죠? 상대적 달의 위치가 바뀌어서 태양빛이 반사하는 면적이 변해서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23번. 표는 태양계 A, B를 두 집단으로 구분을 했대요. 자, 수금지화, 지구형 행성이죠. 목토천, 해, 목성형 행성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의 물리적 성질 두 가지. 일단은 지구형 행성, 목성 행성 두 개 비교를 해보면 물리적 성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평균 밀도, 그다음에 뭐 반지름, 뭐 위성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평균 밀도가 크다, 반지름은 작다, 위성수는 적거나 없다. 목성 행성은 반대죠. 평균 밀도는 작다, 반지름은 크다, 위성수는 많다. 이거 말고도 원래 뭐 자전 속도도 있고 공전 속도도 있고 자전주기, 공전주기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배우게 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다음에 24번. 그림은 태양의 표면을 관측한 모습이래요. A는 흑점, B는 뭐예요? 쌀알무늬죠. 네. A가 검게 보이는 까닭은 강한 자기장에 의해 태양의 광구 아래에 기체 물질이 대류를 잘 하지 못해 주변보다 온도가 낮다. 온도가 낮아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B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 광구 아래, 그죠? 광구 아래 대류층에서 대류 현상 때문에, 그래서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하강하는 부분은 약간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오른쪽 그림은 천체 망원경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관측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파인더 보조 망원경 C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접안 렌즈죠. 그렇죠? 예, B는 접안 렌즈에 해당이 되고, 접안 렌즈는 상을 확대할 때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